박정님, 박사님, 지훈님, 이슬님, 용주님.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10장 쪽인데요. 여기 이렇게 10장하고 11장 이 충당금 시리즈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충당금 시리즈들이 많이 어려운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이긴 하지만 안 될 겁니다. 너무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별로 안 중요하고요. 퇴직연금 충당금, 여기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별도로 시험에 굳이 안 나올 겁니다. 84회 이후로 안 나와서 이제 최근 들어가서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만 가만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 잡고 얘한테 중요한 건 2번 퇴직연금 충당금 하고요. 3번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가 좀 많이 빡세요. 여기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 2번하고 3번 악명 높습니다. 겁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좀 찾아봐야 진짜 잘생각나요. 이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은 진짜 막 제발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될 거나 어려운 거라면 진짜 세요 아니까. 네, 먼저 일단은 할게요. 자, 이거는 무시할 거고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확정급여하고 확정기여금 다르게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거 하죠 좀. 보시면 우리가 확정급여형 배우셨죠?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여러분들 우리가 추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종업원이 퇴사하면 맞죠? 미래의 종업원이 퇴사하면 나갈 퇴직금이죠, 여러분들. 맞죠? 나갈 퇴직금. 저게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계액이 100원이래요. 그러니까 임직원이 퇴사할 때 100원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회사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 계좌 예금을 하죠. 맞죠?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예금을 하는 컨셉이죠. 그죠? 예금을 하니까 이거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는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잘 불려서 20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 법인 계좌가 120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추계액은 계속 존재하죠. 왜 존재하냐면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안 줬어요. 임직원의 계좌에 넣어야 그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추계액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보니까 임직원한테 100원 주면 되는 거고 회사할 때 그렇죠. 반대로 손해를 내면 100원이 들어가 있는데 20원에 손해냈으니까 80원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예금을 세부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뭐냐? 급여형이라는 건 추계액 추정되는 부채가 존재를 해요.
지급한 거 말고, 그렇죠? 법인 계좌에 그러니까 해당 금융기관에 넣었을 때 추계액이 존재를 해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말 우리가 추계액, 부채가 존재해야 충당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충당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충당 부채를 세법에서 충당금이라고 해요. 아시죠? 용어가 충당 부채라고 안 부르고 세법은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당금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여형 보시면 기여형은 법인이 외부의 금융기관의 퇴직금을 적립하긴 하는데 개인 계좌에 적립을 하죠. 그죠? 개인 계좌에 적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퇴직급여라는 계정법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법인이 개인 계좌에 넣을 때 우리가 비용이죠, 여러분들. 비용이다라는 건 추계액이 없어요.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추계액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추계액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금융기관이 잘 굴렸다. 그래서 20원의 이익을 내면 임직원은 120원 딱 받아가는 거죠. 그죠? 반대로 손해를 내면 80원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80원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추계액이 없어요. 맞죠? 추계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든 퇴직연금 충당금이든 전부 다 확정 급여형을 가져갑니다. 확정 기여형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끊잖아요. 이게 이렇게 끊죠. 뭐냐면 추정되는 부채가 100원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추계액이죠. 퇴직급여 추계액은 100원이고요. 전기만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설정. 부채. 네. 그래서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죠? 이렇게 알아보시기 좀 플레이 있을까요?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이건 실제로 퇴직금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퇴직금 안 줬는데 미래에 나갈 퇴직금이잖아요. 맞죠? 미래에 나갈 퇴직금인데 부채 미리 잡고 여기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미래에 나갈 부채잖아요. 미래에 나갈 부채인데 지금 미리 부채를 인정해주죠. 지금 미리 부채를 인정해주면 그만큼 송금 비용을 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올해의 부채를 인정해준다라는 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건 연금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주는 제도도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죠. 일단 이게 보실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회사 내부에서 주는 거 있죠. 회사가 내부에서 주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추계액의 0.5%를 인정합니다. 부채를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 회사가 부채를 많이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채를 많이 잡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을 다 받는 거죠. 세법이 그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 있죠. 우리가 회계에서는 추정되는 부채도 우리가 100%다 설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세법은 그냥 추정되는 부채, 그걸 미리 부채로 인정받게 되면 비용을 인정받고 세금이 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부채를 인정해요. 그래서 외부로 적립을 해야지만 그건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죠. 왜냐면 외부의 금융기관의 퇴직금이 한 100억 들어가 있대요. 100억. 100억만큼 추정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쌓여져 있는 문제예요. 그것만큼은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죠. 세법은 지금 현재 내부 적립, 우리가 외부 적립이 아니면 내부 적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부 적립은 내부에 적립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주는 걸 내부 적립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내부 적립으로는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외부에 적립해야지만 100% 인정하고 줍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줄 금액이 명확하게 은행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해부조에 보시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무회계 때는 아마 여러분 이것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추계 계산할 때 모든 임직원이 연도 말에 다 퇴사를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할 때 그 우리가 일시 퇴직 추계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일시 퇴직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추계액 입력하는 날 있거든요, 실기 때. 그래서 일시 퇴직 추계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시퇴직 추계액은 뭐냐면 모든 임직원이 연도 말에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얘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사업연도 말 향후 비용 예상이 현재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추계액을 입력할 때는요. 세법은 일시 퇴직 추계액하고요.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둘 중에 큰 것을 추계액으로 잡아요. 아시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일시퇴직 추계액이 뭐 1억 원,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이 2억 원, 이러면 여러분 2억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이 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멘탈이 나가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적립으로 하는 부채든 내부 적립으로 인정하는 부채든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 배우셨죠? 맞죠? 근데 세법은 달라요. 세법 뭐냐면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으로 해야지만 부채를 다 인정해 준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충당금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냐면 내부 적립, 외부 적립 안 한 걸 내부 적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부에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예요. 아시죠? 내부에 적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외부 적립 없어도요, 한 10%, 20% 정도 인정해줬었거든요. 그랬다가 2016년도부터 이게 외부 적립으로만 인정해주고 내부 적립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아시죠? 안 하니까 내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퇴직급여 충당금은 나올 가능성이 정말 없어요. 아셨죠? 훨씬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이거 좀 우리가 나중에 뭐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나중에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하기 위한 노말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할게요. 보시죠. 지금 한번 퇴직연금 충당금을 하기 위한 놈들만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전기말 추계액인데 여러분들 추계액이라는 건 부채 잔액이에요. 아시죠? 부채 잔액. 우리 부채는 누적이잖아요. 여기 충당금 시리즈들은 누적인지 단기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PPT에 소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 소리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랑 그 다음 거랑. 진짜요?
지금 틀린 줄 알았어.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 자, 보시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말 추계액이라는 건 부채 잔액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쪽 우리 충당금 시리즈는 올해 송금될 금액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올해 비용. 아시죠? 올해 비용인데 비용은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여러분들? 단기죠. 맞죠? 단기이기 때문에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 올해 연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이고요. 맞죠? 보시면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다라는 건 전년도 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다라는 건 단기말 부채 잔액이 2,000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이죠. 뭐냐면 우리 회사가 10기라고 할게 10기? 10기라고 하면 우리가 전년 9기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원 늘렸겠죠. 맞죠? 그리고 차변에 비용을 1,000원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1기부터 9기까지 누적적으로 퇴충을 1,000원 늘리고 비용 1,000원 잡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전년도에 비용 1,000원 잡았다는 게 전기까지. 알겠죠? 자, 근데 세법.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니까 지금은 추계액의 0% 인정해 준다면서요. 맞죠? 근데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추계액이 뭐 10%, 20%, 30% 계속 좀 줄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도 그냥 이 추계액의 대략 5%를 인정해 줬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 추계액이 5%다라고 하면 50원만큼은 인정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세법도 여기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올해 연도에 퇴직금을 30원을 줬대요. 올해 연도에 퇴직금을 30원 줬으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먼저 상기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라는 건 미리 실제로 돈은 안 줬는데 실제로 퇴직금을 안 줬는데 미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 줄 때 우리가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계를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올해 연도에 송금될 금액은 설정액이죠. 왜냐면 설정액이 올해 비용 잡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정액은 항상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들. 기말 잔액 먼저 구하고 예상액부터 먼저 구하고 이미 있는 잔액 빼서 나머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다 설정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2,000원의 100%. 그렇죠? 100%인 2,000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는데 이미 퇴충이 얼마 있냐면 970원이 있죠. 970원 있으니까 나머지 1,030원만 올해에 비용 잡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근데 세법. 뭐냐면 세법은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그냥 과거에 한 5%는 평균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전년도 말 추계액이 1,000원이니까 5%면 50원 정도는 전년도까지 인정을 해줬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법은 50원을 인정해줬겠죠, 여러분들. 맞죠? 평균적으로 5%다라고 하면 1,000원의 5%인 50원을 인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까지 우리가 장부는 비용을 누적적으로 1,000원을 늘렸을 거잖아요. 누적적으로. 근데 세법은 누적적으로 비용은 50원까지만 인정을 해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년도까지 세무조정 뭐가 나왔을까요? 송금? 불산일이 나왔겠죠. 세법의 비용이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950원이 적잖아요. 그죠? 송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950이 적죠. 세법이 전년도까지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쪽은 부채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먼저 생각하시고 반대로 돌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산이 적으면 세법이 마이너스 6호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채가 적은 거니까 플러스 6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줄 거예요.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있죠. 이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잖아요, 근데 맞죠? 그래서 전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950원 요구가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미리가 하나도 안 줘요. 퇴직급여 충당금 하지. 필요한 것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넘어가고 무시하시고 무시하세요. 중에서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건 좀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세법상 금액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시죠? 지금 건너뛸 거예요, 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 가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번에 회사가 퇴직금을 400원을 줬대요. 아시죠? 퇴직금을 400원 줬답니다. 아까 장부에서는 퇴충이 1000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충을 400원을 다 깠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 자, 그럼 세법은 우리가 현금 400원 나갔죠. 400원 나갔는데 세법 입장에서는 퇴충이 5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죠? 그래서 퇴충을 50원 까고요. 똑같아요. 이거 회계랑 똑같습니다. 까고 그럼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50원이다라는 건 미리 비용으로 인정한 게 50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이 950원은 뭐예요?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이제 퇴직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우리가 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충이 먼저 상계가 되는 건 퇴충이 있다라는 거 미리 비용한 게 있으니까 퇴직금을 줄 때는 미리 비용하지 이제는 비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논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퇴충이 50원밖에 없다라는 건 미리 비용 인정해 주고 50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350원 나간 건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단기의 지급의 세무 조정은 송금 산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장부는 비용 0이잖아요. 단기 지급 세무 조정. 맞죠? 근데 세법은 비용이 350이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송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장난. 여기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부채가 감소 됐죠? 부채가 400이 감소한 거죠 여러분 여기는. 근데 세법은 부채가 50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감소가 세법이 덜했죠. 그럼 부채가 많아요 적어요? 저 많아야 돼요. 덜 감소했으니까 세법이 요거만 보면 부채가 많아요. 요거 세무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부채가 많으니까 자산이 많으면 플러스 6 세법. 부채가 많으면 마이너스 5. 또 송금 산입 마이너스 6고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요거 추인입니다. 왜 요거 추인이냐면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50원이고 우리가 이 950원은 세법에서 미리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400원의 퇴직금 줬죠. 줬을 때 세법도 퇴충에서 먼저 없애줘요. 맞죠? 근데 나머지 그러면 300원 더 줬죠. 그럼 나머지 300원 더 준 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나갔으니까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잊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법에서 송금 부입됐던 걸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송금 추인 개념이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그러면 아예 퇴직금을 1000원 줬다라고 하죠. 퇴직금을 1000원 줬대. 1000원. 1000원 줬대요. 그럼 퇴직금을 1000원을 주면 장부는 여기 현금 1000원 감소, 퇴충이 1000원 감소하겠죠. 1000원이 넉넉하니까. 그죠? 근데 세법은 퇴충금 50원밖에 없으니까 50원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비용은 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딱 붕괴만 봐도 부채는 누적이잖아요.
맞죠? 부채가 장부에 기초에 1,000원 있었고 세법은 기초에 부채가 50원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1,000원을 다 주게 되면 장부도 이제 태충이 0, 세법도 태충이 0이죠. 둘이 같아졌잖아요, 여러분들. 같아졌으니까 950원 마이너스 1호가 될 거예요. 이것도 추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차이가 장부에서 많았죠. 장부에서 부채가 많았다가 장부에서 소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충이 일어나요. 극단적으로 하면 이해하시더라고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충이 일어나요. 우리가 퇴충의 유보 있죠. 퇴충은 언제 소멸하냐면 지급하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보 추인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별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여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퇴직 연금충당금하고 퇴직 연금충당금하고 대손충당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하는 퇴직 연금충당금하고요. 나중에 할 우리가 대손충당금 있죠. 그쪽에서 장부는 분계로 절대 안 줘요. 뭐로 주냐면 그냥 T계정으로 그 장부를요 T계정으로 줘요. T계정 절대 분계를 안 줘요. 그래서 뭘 주냐면 과거의 세무조 요거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금액은 T계정으로 주고요. 과거의 세무조정 요렇게만 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법상 금액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계산 구조에 녹아져 있어요. 실기.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세법상 자산은 장부상 자산에다가 유보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많은 게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장부상 자산이 100원이래요. 세법상 자산이 120원이래요. 세법상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어렵죠. 100원하고 120원 중에 120원이 커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좀 가셔가지고 자랑해보세요, 여러분들. 100원보다 120원 든지 오늘 알았더라. 무신다라는 건 그죠? 재밌다는 얘기죠. 세법이 자산이 많잖아요.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죠, 유보. 맞죠? 유보 20원. 왜냐하면 세법상 금액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줘. 절대 안 줘. 이쪽은 세법상 금액 절대 안 줘요. 장부 주고 과거의 세무조정 보고 세법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어려운 세법상 금액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자산에다가 유보가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는 더해요. 아시죠? 그럼 반대로 자, 장부상 부채가 100이래요. 근데 유보가 20이랍니다. 그럼 자산의 유보는 더하니까 부채 유보는 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유보라는 게 뭐예요? 자본이 세법이 많은 거죠. 그렇죠? 유보라는 게 세법이 자본이 많은 거잖아요. 세법이 자본이 많으려면 부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유보만큼 세법상 자본이 많은 거니까 세법상 부채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세법상 부채는 80원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자, 보실게요 여기. 자, 우리 아까 장부상 기초퇴충이 1,000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방금 400원의 퇴직금 줬잖아요. 그렇죠? 400원의 퇴직금 줘서 우리가 지급까지 고려하면 세법상 퇴충잔액은 600원이죠. 600원. 1,000원에서 400원 감소했으니까 600원.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추계액이 2,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2,000원 곱하기 100%. 맞죠? 2,000원 곱하기 100%가 기말의 기말의 퇴직금 추계.
이거 회계잖아, 회계. 회계는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 다 인정한다니까요, 100%. 아셨죠? 세법을 가르는 거예요. 외부 적립 인정 100%, 내부 적립 인정 안 함. 여기.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설정이게. 이미 요즘 충당부채 잔액 600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600원을 뺀 나머지 1,400원이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이에요. 되셨죠? 그럼 회사가 올해 비용하고 우리가 세법상 송금 한도면 당연히 장부도 올해 비용 처리한 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기말의 예상액부터 먼저 구하고 설정 전 잔액 빼서 설정액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1,400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세법은 아까 기초에 퇴충이 50원 있었죠. 그죠? 50원 있었고 퇴충이 50원 감소했으니까 세법상 퇴충액 설정 전 잔액 0. 맞죠? 근데 세법은 우리가 아까 추계액 2,000이었죠. 단기말 추계액 2,000. 2,000원인데 여기 몇 퍼센트 인정한다고요? 내부 적립으로. 지금 한 퇴충은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우리가 부채로 인정 안 해요. 0이라는 게 0%. 되셨죠? 0%인데 설정자 0이죠. 0이니까 0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도에도 퇴충의 한도초가 1,406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시겠어요? 요거 생각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우리가 요거 안 줘요. 요걸 안 주는 거 요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요걸 절대 안 줘요. 지금에야 우리가 여기 기초의 장부상 퇴충 50. 그 다음에 지급하게 되면 퇴충 0. 이거를 눈에 보이잖아요. 시험에 안 준다고 절대. 난이도가 세면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아시죠? 해보죠. 자, 일단.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죠, 요거. 뭐냐면 우리가 부채나 자산 있죠. 부채하고 자산은 누적이죠. 누적. 당연히 여러분들 단기가 아니라 누적이고, 그러니까 유보도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산 부채 차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기초의 세법상 퇴충 50원을 구해야 돼요. 그럼 기초의 세법상 퇴충 구하려면 당연히 장부도 기초, 유보도 기초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법상 퇴충의 기초가 50원이죠. 세법상 퇴충 기초 50원이잖아요.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세법상 기초 퇴충이니까 장부도 기초 퇴충, 유보도 기초 퇴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충 유보. 이해했어요? 그럼 대입하면 장부상 기초 퇴충 1000이죠. 1000? 그 다음에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 있죠. 그래서 1000에서 950 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기초죠. 전기적 설정이다라는 거 기초예요.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고려하면 설정전 잔액이 되는 거죠. 요거 설정전 잔액이라 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누적하면 설정하기 전 잔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의 설정전 잔액 0이었죠, 방금요. 좀 0. 여기 50에서 50 깠으면 0이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상 설정전 퇴충 잔액 얼마입니까? 보시면 600, 이쪽에 600, 1000에서 400 감소했을 때 600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600? 맞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유보로 퇴충 350 됐잖아요. 그럼 플러스 유보가 950인데 350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유보는 이제 얼마 남아요? 네. 퇴충의 유보 950, 거기에 마이너스 유보 반대잖아요, 여러분들. 추인했잖아, 추인. 950에서 350 추인했으니까 600 남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은 600원이 나와요. 되셨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우리
예. 세법상 설정 전 잔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세법상 설정 전 퇴충은 장부상 설정 전 퇴충에다가 그다음에 설정 전 퇴충의 유보 빼면 되겠죠. 빼면 돼. 이 구조가 똑같이 있다니까 이쪽 충당시 전부 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거기를 내가 풀 수 있다니까요. 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기말의 장부상 퇴충 얼마예요? 기말의 장부상 퇴충 2,000이죠. 600에서 1,400 늘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상 기말 퇴충 잔액은 2,000.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죠. 기초에다가 설정전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고려하면 설정전에다가 설정까지 누적하면 이제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설정전 잔액에서 올해 설정 더하면 그게 기말 잔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자 기초의 퇴충의 유보 950 이제 350이 투인돼서 우리가 설정전 퇴충의 유보 잔액 600 맞죠? 여기에 다시 유보가 퇴충이 1,300 늘었죠. 누적적으로 기말의 퇴충의 유보는 얼마 있어요? 2,000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2,0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세법상 퇴충 0이잖아요. 기말 퇴충. 맞죠? 그럼 장부도 강조 의미 빅살이 아니고 자 장부도 기말 퇴충 1,000. 여기 유보도 퇴충의 기말의 유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000에서 2,000을 빼면 세법상 퇴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하는 거 보여볼게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붕괴를 안 튼다고 절대. 지금 우리가 붕괴로 줬을 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충당금 시리즈는 전부 다 T 계정으로 줘요. 장부는. 이렇게 되죠. T 계정으로 그리면 우리가 퇴충은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그렇죠? 그래서 기초 퇴충이 장부상 1,000원이었죠, 여러분들. 자, 네. 그리고 400원 방금 줘서 퇴충이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기말 퇴충이 2,000원이었죠, 장부상. 그래서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에 2,000.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2,000. 그리고 퇴충에 우리가 설정 1,400이었죠. 맞죠? 이렇게 줄 거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장부상 T계정과 과거의 세무조정만 딸랑 주는 거예요. 기초에 퇴충의 유보가 950 있었잖아요. 이렇게만 줘. 이렇게만 줍니다. 근데 얘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안 나옴. 아시죠? 안 나와요. 퇴충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연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당하는 거 지금. 이용당하는 놈. 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다가 유보를 빼면 세법이 나오겠죠. 아까랑 좀 다른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부에서 유보 빼면 세법. 장부 부채에서 유보 빼면 세법상.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물 시간 부족하니까. 보시면 우리 그럼 장부상 기초퇴충 얼마였죠? 1,000원이었어요. 기초퇴충 1,000원. 그 다음에 퇴충의 유보가 얼마? 기초에 150. 150. 이렇게 하면 세법상 퇴충이 기초에 50원인 거잖아요. 이게 훨씬 빨라요. 아까보다. 그죠?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 50원. 근데 얼마 줬어요? 400원 줬죠, 여러분들. 400원을 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세법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기초에 50원이다라는 건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건 전년도까지 50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초과해서 400을 더 줬죠. 그럼 이제 비용을 인정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6을 썼잖아요. 그죠?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연충하기 위해서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연충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퇴충한도 시부인.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 손금될 한도 우리가 지금 세법상 손금 한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손금 한도 구하는 세법상 손금은 올해 연도의 비용이잖아요. 그럼 장부가 올해 연도의 비용 처리한 거 기말 잔액이 아니에요. 맞죠? 올해의 비용 처리한 건 항상 설정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산이 1,400원, 2,000원이 아니에요. 자, 1,400원. 네, 무시하시고. 자, 이거 1번 무시하세요. 1번 무시하시고. 그럼 이제 세법상 한도. 자, 2,000원 있었죠. 추계액 2,000원. 여기에다가 세법은 0%.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을 빼죠. 그래야지만 세법도 올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2,000원 곱하기 0%가 기말 잔액. 세법상 기말 잔액인데 세법도 세법상 설정 전 잔액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설정 전 잔액 구해볼게요.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은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누적한 게 세법상 설정 전 잔액이죠. 그렇잖아요. 설정 전 잔액. 그죠?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고려하면 설정하기 전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훨씬 빨라요. 지금 하는 게. 네. 자, 보면 자, 장부상 기초대충 여기 1,000원이었죠? 장부상 기초대충 1,000원. 그죠? 그 다음에 장부에서는 퇴충이 지급 400원에서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설정 전자액 얼마예요? 600원이죠. 이게 얼마? 이게 더 빨라요. 맞죠? 이렇게 단식으로 하는 게 600원. 근데 우리가 기초에 퇴충의 유보 얼마 있었어요? 기초의 퇴충의 유보는 950 아닙니다. 950. 기초의 퇴충의 유보 950. 그렇죠? 요 950 중에서 우리가 지급할 때 퇴충의 마이너스 유보 세운 적 있었죠. 우리가 유보를 빼는 건데 마이너스 유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빼기 무시하시면 이거잖아요. 유보 950. 여기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빼기를 불려야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법상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얼마? 600.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부채를 구하려면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상 설정 전 퇴충 0, 600. 그 다음에 퇴충의 설정 전 유보 600. 빼면 세법상 설정 전 유보 나와요. 이 공식을 응용을 잘 하셔야 2교시 하는 연충과 3교시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할 연충하고 내일 할 대충 그쪽이 다 예를 들면서 그렇죠? 0면 설정 잔액은 설정 잔액이 0이죠. 되셨어요? 자, 무시 안할 거임. 무시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2교시가 훨씬 중요해요. 2교시. 아시죠? 2교시가 훨씬 중요하니까 10분 쉬었다가 지금이 10시 16분이니까요. 10시 27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